명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판매할 명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신가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명품 리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회사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해서 명품 사업을 시작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생분은 300만 원으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어떤 명품을 팔아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자본금에 따라서 명품 리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명품 리셀에 관심 있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당장 명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1억 이상. 사람에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전부 다를 수 있어요. 즉 내가 가진 자본금에 따라서 판매할 명품을 선택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정해야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작은 자본금으로도 명품 리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소자본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500만 원 이하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명품 사업의 경험을 쌓는 용도와 매출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일단 최대한 많은 명품을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국내에는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지갑이나 카드 홀더, 키링이나 파우치 같은 중저가 명품들을 다양하게 구매해서 판매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테가 베네타, 구찌, 생로랑, 프라다나 미우미우 이런 클래식 명품들 중에서도 가격대가 30에서 50만 원 사이의 제품들이 많은데요. 특히 지갑이나 카드홀더 같은 게 중저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아니면 100만 원 전후의 가방 제품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가격대가 비교적 낮은 명품들을 다양하게 구매해서 팔아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일본에 나가서 슈프림이나 휴먼메이드, 캐피탈이나 꼼데가르송 같이 현재 한국에서 인기가 좋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명품들을 구매해서 판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자본일 때는 구매한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도 진짜 중요한데요. 리셀 플랫폼인 크림뿐만 아니라 머스티시나 발란, 트렌비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곳에서 판매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금이 늘어났을 때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많은 명품들을 어려움 없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500만 원 이상부터 3천만 원 이하의 자본금은 어떨까요? 이 정도의 자본금은 사실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결코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명품을 도매 형태로 공급해주는 이태리 부티크랑 거래를 하고 명품들을 수입해서 파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명품을 도매로 공급해주는 업체를 이태리 부티크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들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많으면 70%,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저렴하게 수입해서 팔 수 있습니다. 이태리 부티크에서 명품을 수입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량으로 수입해서 팔 수 있고요.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수입해 팔 수 있습니다. 일단 자본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대량으로 명품을 수입해서 팔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태리 부티크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의 명품들을 소량씩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해서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 명품 업체에서 명품을 수입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찌나 생로랑, 프라다 같이 클래식 명품의 지갑이나 가방 제품들부터 수입해서 팔 수 있고요. 컨템포러리 브랜드라고 메종 키치네, 마르지젤라, 오프화이트, 아미 같은 중저가의 인기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명품 이태리 부티크는 한 곳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하고 동시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자본금이라면 이태리 부티크 두세 곳하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클래식 명품부터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겠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이태리 부티크와 거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의 자본금이에요. 이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방식을 활용해서 명품을 수입해 팔면 좋습니다. 자본금이 사실 어느 정도 있으니까 명품 공급 에이전시하고도 거래를 하면서 수입할 수 있고요. 일본에 나가서 제품을 수입해 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리 부티크랑 거래를 하면서 도매 가격으로 명품을 수입해서 팔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정도의 자본금이라면 직접 유럽에 나가서 명품을 수입해 팔 수도 있어요. 1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면 사실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태리나 프랑스에 직접 나가서 핸드캐리로 수입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유럽에 나가서 구매해야 될 명품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샤넬과 에르메스입니다. 물론 다른 명품들도 유럽에 나가서 구매해 팔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브랜드에 집중해서 수입해 파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명품을 팔아본 경험이 없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사용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면 일단 작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3천만 원만 명품 사업에 먼저 투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품을 판매하는 경험이나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모두 활용해서 명품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이태리 부티크와 대량 거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품 도매 업체인 이태리 부티크한테 명품을 수입할 때는 대량으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장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사실 1억 원 이상이면 이태리 부티크에서도 대량 거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명품을 수입해 오면 백화점 가격의 많게는 70% 이상까지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다른 업체들보다 더 빠르게 팔 수 있어요. 결국 명품 사업에서 진짜 돈을 버는 분들은 이태리 부티크와 대량 거래를 해서 저렴하게 명품을 수입해 파는 분들이에요. 명품 사업을 오래 하시거나 자금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태리 부티크와 대량 거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명품을 수입해 파는 거죠. 지금까지 자본금별로 판매해야 될 명품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지금 명품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500만 원 이하라면 명품 공급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지갑이나 카드홀더 같은 저렴한 명품을 구매해 팔아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직접 일본에 나가서 인기 제품들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분들은 명품을 도매로 공급해주는 이태리 부티크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소량씩 인기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해 볼 수 있고요. 이때도 최대한 다양한 명품들을 한번 수입해서 팔아보세요. 그 다음은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자본금이었죠. 이 정도의 자본금은 결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돈 되는 명품을 구매해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 리셀, 명품 에이전시, 유럽 핸드캐리, 이태리 부티크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전부 활용해서 명품을 팔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이 넘는 자본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이태리 부티크와 대량 거래를 해서 최대한 싸게 명품을 수입해서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명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일본을 자주 다니면서 최대한 매출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요. 그리고 판매 경험을 그때 좀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 대출을 받았고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는 유럽에 직접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태리 부티크와도 이때 거래를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점차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명품 아이템의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명품을 공급해 팔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명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1억 원이 넘고 나서는 부티크 업체들과 대량 거래를 했고요. 명품을 싸게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을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수입한 명품들은 웬만해서는 최저가 경쟁에서도 잘 지지 않아요. 누구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명품 사업은 결국 자본금을 늘려가는 싸움이에요. 자본금이 늘어나야만 수입하는 명품의 수량도 늘어나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막 명품 사업에 관심을 가졌거나 리셀 사업을 시작했다면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자본금을 늘릴지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적은 자본금으로 적당한 수준의 수익만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최대한 인기가 많고 잘 팔리는 명품들을 수입해서 팔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본금에 따른 명품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니까요. 지금 내가 가진 자본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명품 사업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